네네. 예. 쓰시는 거는 저희 근데 방송이 1월 게 안 돼요. 저희 거로 이거를 써야겠네요. 네네. 그거는 저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최근에 어떤 보디빌더 한 분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스테로이드 사용했을 때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서 진짜 용기를 내어서 해주신 영상을 봤어요. 그렇죠. 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더 이상의 어떤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셨다고 해서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대단하고 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저희 닥터프렌즈 홈페이지 Q&A나 저희 댓글로도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예. 많이 놀랐던 게 저는 이런 스테로이드 사용이 일부 스포츠 선수들 불법 약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개중에는 또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다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시간에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방송 촬영할 때 저희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쓴다는 반응을 좀 너무 놀래서 그렇죠. 한 게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차분하고 우리 특히 왜냐면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니까 실제로 저는 좀 놀랐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제가 처방을 하는 그렇죠. 약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사실 환자분들에게. 구경도 못 해본 약이니까요. 네. 의사로서 화가 날 땐 뭐냐면 환자분들이 자기 건강에 해가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럴 땐 되게 놀랍고 의사 입장에서 막 말리고 싶고 그게 위험한지 잘 모르고 남한테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의사로서는 좀 많이 그렇죠.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알고 설명을 잘 해주고 사실 알았으면은 그렇게 사용을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서로. 한번 우창윤 선생님이 스테로이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는 이제 비슷한 구조를 공유하는 여러 이제 호르몬의 그룹을 이야기하는데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라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쓰는. 네, 이제 우리 몸의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이낙준 선생님이 지난번 돌발성 난청할 때 쓰는 스테로이드가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피부과에서 흔히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죠. 의사분들도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딱 그거를 떠올리지. 그렇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스테로이드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맞는 거는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예요. 안드로제닉이라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뜻이고요. 아나볼릭이라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을 합성해 나가는 즉 아미노산 단백질의 어떤 재료 가지고 큰 근육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남성 호르몬을 이야기해요. 이건 논문에서 나오는 AAS 그 약자가 요거군요. 그렇죠. 안드로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고 쉽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는 이제 난청이나 뭐 이런 피부과에 쓰는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거는 질환 치료 때문에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고요. 그럼 안드로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주로 처방을 하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이제 뇌하수체라고 해가지고 뇌하수체에 병변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은 복잡한 호르몬의 시스템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 머리에서 보완적으로 정자 생성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신호를 줘야 이제 이런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머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그래요. 적정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벨보다 떨어져도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분들이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심장 쪽 문제라든지 다양한 비만이라든지 삶의 질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뭐 성욕감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를 측정한 다음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거를 정상 레벨로 올려주는 게 그분에게 부족한 양을 보충해 그쵸. 주는 정도로 네, 사용하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경구약제라는 주사제제가 있는데 주로 주사제제로 해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뇌하수체가 보통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뇌 병변이 생겼을 때 이제 정상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 이제 정상 수치를 만드는 데는 이제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경우는 정상 수치인 호르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육 강화를 위해서 이 정도 레벨로 그쵸. 이제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네.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는 뭐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네.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낯설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맞게 되면은 정말 맞는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끊은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한참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계속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외부에서 고농도의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 호르몬이 많다고 인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그 남성 호르몬의 행성은 고안에서 혼자 책임을 지고 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성 호르몬의 혈중 수치는 이 뇌하수체 상위 기관인 하이포살라무스라는 기관이랑 해가지고 머리에서 이 혈중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 신호를 이게 혈중에 많다 적다를 머리가 느낀 다음에 고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머리 쪽으로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계속 많다고 느껴지면은 머리에서 이제 고안으로 보내는 신호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몸은 안 쓰면 퇴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근육 안 쓰면 정말 한 달이면 다 퇴화하거든요. 머리에서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신호를 안 보내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고안에서도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머리에서 분비하는 그 호르몬은 이제 남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정자생성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에서 이런 남성 호르몬이나 정자생성을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근을 비대하게 만드는 아나볼릭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신장도 크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좌심실은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기관이고 계속해서 이제 펌핑을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좌심실 비후성 심근병증이 많이 동반이 돼요. 이런 거는 심장이 커지면은 더 잘 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그쵸. 퉁퉁하는 이 공간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네. 심장부통이 심장이 날렵해지지 않고 신비대가 생겨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급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으면은 당연히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남성 호르몬도 많으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아로마타제라는 다른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용 유방, 그리고 남자가 탈모, 여성용 유방, 네, 뭐 탈모. 탈모, 그리고 전립선 비대, 그리고 어. 전립선 암과도 관련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고혈압, 고지혈증도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남성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거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있으면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근육에 많은 건데 이거는 또 간에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특히 이제 먹는 남성 호르몬 자체 같은 거는 대부분 간에서 분해가 되는 건데 그런 걸로 변화가 네, 되거나. 그나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그런 걸 좀 줄인 약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건 좀 다른 경로로 흡수가 되게 나왔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들은 간독성이 상당히 심한 약들이 많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쓰지 않는 약 그런 약들이 많이 유통이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입하시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 불법으로 약을 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과정에 어떤 성분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위험도 있겠네요.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원래 남성 호르몬 자체도 너무 높으면은 이 간에도 이 수용차가 있기 때문에 간에서 선종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요. 너무 고농도의 경우에는 간암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간의 네. 선종이라고 하면 뭐가 혹 같은 거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간에 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뭐 터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급사의 확률을 올릴 수 있고 간 쪽에도 당연히 독성이 있고 간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다양한 암 이런 거는 적절하게 끊으시면은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봤는데 너무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내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글로 된 자료를 보시면 조금만 먹으면 그런 게 없다라고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육이 붙을 정도로 남성 호르몬을 먹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몸에서 그 남성 호르몬을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지하는 거를 머리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우 낮은 농도도 알기 때문에 근육에 내가 더 붙는 걸 느낄 정도라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미 고용량인 거예요.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런 적은 농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미 고농도인 거고 효과가 있다면은 일정 기간 이상 먹으면은 무조건 그런 호르몬 기능은 떨어져요. 인터넷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쓰는 뭐 스태킹, 늘렸다 줄이는 이런 피라미딩,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테로이드 방법을 쓰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인터넷에 있던데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요. 우리 호르몬이라는 거는 매우 정교하게 조절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6주, 12주간 노출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이미 우리 머리는 그런 걸 다 느끼고요. 그런 밸런스가 깨져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건 얼마나 좋을지는 몰라요. 개인마다 달라요.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고환의 위축이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HCG라는 거를 같이 맞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여자 플라센타라고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임신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했을 때 측정되는 물질이 HCG거든요. 소변에서 네. HCG 검사. 네, 그래서 그건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정자 생성과 이런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고안 쪽으로 매우 강한 자극을 준 호르몬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자극을 주는 거고 무엇인가를 그렇게 강렬하게 자극한 호르몬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고안에서 고안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써도 고안은 마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머리 쪽, 그 뇌하수체 쪽에서는 여전히 호르몬이 계속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 내려가는 호르몬은 그렇죠.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쓴다고 해서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 스태킹 해가지고 그 부작용을 얹기 위해 쓰는 약들을 제가 봤는데 간독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글루타치온이나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쓰는데 그런 게 그 부작용을 막아준다는 보고는 전혀 없고요. 그 신비대나 결국에는 그런 심혈관 합병증을 막아주는 약도 절대 없어요. 사이클링이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끊는 기간이 있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다시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쓴다면은 그 부작용은 올곧이 가져가는 거고 다양한 호르몬들을 쓰면은 결국엔 암 발생률이 올라가요. 과도하게 세포를 자극하면은 세포의 분화가 많아지고 오류가 쌓여서 암 발생률은 피할 수 올라가고 없는 부작용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연구들 한 걸 보면은 조기 사망률이 4배 이상 올라가요. 스테로이드 사용을 네, 하면 조기 사망률 4배 이상 올라가고 네, 네, 동물 실험들을 봤을 때도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조기 사망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사망률이 올라가요. 스테로이드 사용은 몸의 문제만 아니라 정신과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사용했을 때는 뭔가 짜증이 늘고 신경질이 늘고 두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게 더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피해 망상도 생긴대요. 뭐 그러면 끊으면 괜찮냐? 끊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또 우울감, 식욕부진, 자살 사고. 이것도 똑같네요. 이렇게 한번 띄웠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갈아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실 이 호르몬 이렇게 쓰면 근이 더 붙잖아요. 예. 그 끊으면은 우리 머리랑 고안 쪽에서 남성 호르몬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육은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져요. 그래서 절대 그거를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오히려 보고 약을 쓰기 전보다 더 빠져요. 빠질 수 네, 있는 더 거죠. 빠지는 거고요. 그 맞아요. 지실험에서 근육을 뭐 메모리 한다 약간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마치 한 번 쓰면은 그런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써놓은 글도 봤는데 그건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훨씬 떨어지면은 그 이후에 근육을 붙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약을 다시 쓰지 않는다면은. 의사로서 이렇게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은 괜찮다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을 결심하신 분들은 그런 게 되게 눈에 잘 그럴 들어오고 것 잘 같아요. 원하는 말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헬스장 같은 데서 보면 우리도 이렇게 몸 좋으신 분들 돌아다니면 되게 멋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이런 선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기 몸을 좀 해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혹시라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 병이 얼마나 안 좋은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활 행태라든지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자신의 병을 이제 관리를 하세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 게 보통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수년 뒤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끊으면은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거고 이런 많은 단점들이 쉽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꼭 전문가랑 얼른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병원을 찾는 게 발기부전이 발생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발기부전은 필연적으로 와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 약을 끊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정신과적인 문제나 내과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는. 각자 쓰신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정말 건강에 해롭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추천 영상도 봐주세요. 다크 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더 못했는데?